이게 진짜 그 BMW 특유 후륜구동, 아 이게 진짜 BMW, 고급차, 비싼 차, 이런 감성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도입으로입니다. BMW G4 제 차량을 타고 한번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소통하는 영상을 이렇게 한번 또 촬영을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일을 보러 가는 중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제가 BMW를 또 좋아하는 이유, 더불어서 제가 이제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문 유튜버라기보다는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 네이버 포스트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리뷰하는 그런 업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재밌고 항상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자동차 인플루언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자동차랑 관련해서 뭐 좀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좀 예의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G4에 관련된 소식, 제가 또 G4에 관련돼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구상했었는데 요새 또 태풍 오고 뭐 장마도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요번 여름은 약간 좀 솔직히 좀 최악의 여름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장마도 정말 길었죠. 거의 뭐 50일 정도 장마에다가 태풍까지 왔었고 또 좀 있으면 또 태풍이 온대요. 그러니까 올 여름은 정말 여러모로 많은 분들한테 안 좋은 기억이 좀 많은 여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알았죠? 자, 일단은 뭐 드디어 제가 구독자 또 6,000명이 넘었습니다. 6,000명이 넘었고, 저는 진짜 구독자가 정말 조금씩 올라가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뭐 자극적인 컨텐츠라든지 정말 뭐 요즘 말 그대로 뭐 뒷광고라든지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 구독을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면서 또 영상을 자주 보시는 또 저희 매니아층 팬분들도 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것도 올해 안에 좀 구독자 10,000명 좀 넘고 싶네요. 그죠? 요새 날씨도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G4 차량을 갖고 주행을 한 날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또 이거 말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 소나타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차량을 갖고 좀 많이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승 차량으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8월달 같은 경우는 G4 차량을 좀 많이 못 탔습니다. 소식을 좀 많이 못 전달해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있어요. 사고 없이 잘 있습니다. 근데 새 차를 한지 좀 돼서 세차할 타이밍이 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하필 오늘같이 좀 날씨 좋은 날은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세차할 타이밍이 없는데, 조만간 G4에 관련된 세차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로수가 이제 4,500 정도 됐어요. 4,500. 그 찔끔찔끔 키로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BMW, 제가 BMW를 왜 좋아하냐, 솔직히 뭐 정말 많은 분들이 BMW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도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BMW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인데, 각자 사람마다 한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BMW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아버지 지인 차량으로 그때 당시에 BMW 5 시리즈를 제가 한번 타봤었습니다. 5 시리즈. 그러니까 코드네임이 239예요. 239. 그러니까 239가 정말 명작 중에 하나죠. 5 시리즈. 4세대 5 시리즈인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그때는 중학생이다 보니까 뭐 5 몇인지 모르겠어요. 5 시리즈인데 어떤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차량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39라는 그 5 시리즈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많이 판매가 됐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올드카로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왜냐면 그 239 플랫폼을 가지고 BMW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X5 그 플랫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되게 높았던, 그 당시 때 높았던 5 시리즈인데,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외관은 잘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그냥 리오 쪽 테일램프가 그냥 네모랬던 그 테일램프만 좀 기억이 나고, 앞모습은 제가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앞모습 기억 안 나고. 근데 딱 실내에 탔는데, 원래 그 BMW의 상징 컬러가 바로 오렌지 컬러지 않습니까? 저는 오렌지 컬러가 너무 멋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의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뭐 나오는 뭐 국산차라든지 뭐 다른 차량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주황색 컬러에 정말 영혼이 빠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황색 그거에 정말 로망이 있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BMW X1이 처음 나왔어요. X1 284 모델. 제가 그 차량을 딱 나온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서 싸지방에서 봤었는데, 그 차량 보면서 내가 나중에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서 X1이라는 차량을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도 뭐 X1이 뭐 실내 품질이 어떻고 뭐 파워트레인이 어떻고 그런 게 하나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디자인만 보고 전 너무 예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러고 나서 그 마음만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7 시리즈를 타셨는데 750Li였어요. F02.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F01은 7세대 숏바디였고 F02는 7 시리즈 롱바디였습니다. 가족들끼리 강원도로 여행을 갔었어요.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저는 이제 조수석에 딱 있었는데, 딱 악셀을 밟는데 차에 대한 느낌을 확 받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딱 가는데 우와, 물론 6기통이고 또 750Li면 또 출력이 높지 않습니까? 가격대도 있고 정말 훌륭한 차인데, 딱 악셀링을 했는데 막 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그 후륜 특유의 그 느낌을 처음 겪어봤어요. 그때 저는 그 느낌을 받고 나서, 그때도 차에 대해서는 막 엄청 막 자세하게 모를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BMW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후륜구동이구나. BMW 특유 후륜구동, 이게 진짜 BMW, 고급차, 비싼 차, 이런 감성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점점 BMW 차량에 대해서 찾아보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다가 결국엔 제가 이제 BMW 284라는 모델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쯤에. 그때 당시도 뭐 차의 품질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 세그먼트 차이마다 실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거에 대한 그 차이를 막 그렇게 막 세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X1이라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X1을 왜 샀지? 돈을 좀 더 주고 그냥 X3? 3 시리즈를 사지 왜 그때 당시 X1을 샀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X1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X1을 구매하고 3년 동안 타면서 정말 큰 만족감이 들었어요. 구매한 284 X1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1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을 제가 구매를 해서 타고 다녔었는데, 실제로 실내 품질은 구닥다리, 약간 좀 싼마이 느낌이 나는 실내 품질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후륜 기반의 X드라이브가 적용됐었던, 그리고 20D 차량이다 보니까 연료 조치, 일상에서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파워트레인 운동 성능을 갖고 있었고, 제가 딱 그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 시리즈 때 그 딱 악셀링을 했을 때 뒤에서 그 밀어주는 힘과 내 몸이 살짝 시트로 딱 묻히는 그 느낌이 X1을 사고 나서 바로 출고하자마자 딱 악셀링 했을 때 그 느낌하고 되게 유사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물론 막 7 시리즈만큼의 그런 정숙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륜 특유의 느낌도 X1에서 났었기 때문에 정말 만족감이 들었죠. 그때서부터 정말 BMW 매니아가 됐고,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차량이 이제 F30 BMW 또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뭐랄까요, 그 신뢰도가 좀 높았어요. 독일 브랜드 페이스리프트 차량들이 확실히 좀 보완, 그 문제점 있던 거를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라든지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또 3 시리즈 구매했었는데, 제가 이제 3 시리즈를 구매한 이유 같은 경우는 물론 3 시리즈를 구매할 당시 프로모션 금액 조건도 너무 좋았지만 일단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X1을 타면서 BMW라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근데 이제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BMW의 대표적인 모델이면서 또 이 D세그먼트 교과서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차량을 내가 한번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3 시리즈와 같은 그 D세그먼트의 최고의 스포츠 프리미엄 세단을 한번 타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제 구입을 또 탔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320D 차량도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X1과 3 시리즈 둘 다 20D 엔진이었지만 그 20D 엔진이 주는 만족감 자체는 솔직히 320D가 더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3 시리즈를 타면서 이제 자동차 블로그를 시작했고 자동차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차량인 BMW G4까지 왔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랬어요. BMW 2대까지는 이해가겠네. 3대째는 좀 너무 아니지 않냐, 다른 브랜드를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했지만, 제가 이제 자동차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브랜드 차량을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G4를 사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G4가 데일리로 타기에도 나쁘진 않긴 하지만, 솔직히 일반적인 뭐 세단 SUV에서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감을 양보하고 오픈에어이라는 그 만족감 때문에 타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프트탑 차량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즌차가 이제 주기적으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완전하게 델루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차량을 뭐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BMW를 계속해서 세대째 구매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당연히 BMW라는 브랜드에 만족을 계속 하고 있었고 선호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매를 했던 거고, 또한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솔직히 재구매를 할 때마다 재구매 할인 플러스 트레이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BMW 자차 차량을 BMW 인증 중고차 사업부에 넘기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1%를 더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재구매 2%, 트레이드인 1% 해가지고 좀 3%를 추가로 또 프로모션 플러스 3%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BMW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BMW의 다양한 차종들을 또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BMW 코리아에서 이제 E 시리즈 그랑 쿠페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시리즈랑 E 시리즈 그랑 쿠페가 이제 전용 기반 G바디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행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 초청을 받고 이제 E 시리즈 그랑 쿠페 차량을 시승 차량으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최근에 올라오는 BMW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가 BMW 코리아한테 이제 시승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시승 차량이라는 게 일반 분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뭐 시승센터를 가거나 전시장에서 시승하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영상을 찍고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면은 잠깐 타보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잠깐 타보고, 그러니까 며칠 정도 계속 좀 느껴보면서 최대한 그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많이 느껴봐야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1인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다른 좀 큰 채널 뭐 편집자나 촬영자가 따로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제가 퀄리티가 많이 낮지만, 그래도 1인으로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 편집도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솔직히 좀 길어요. 길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5일 정도, 4일이나 5일 정도 시승하는 거는 다 본사에서 차량 지원이 나온 차량들이에요. 4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 정도 한 3, 4시간 정도 차량을 빌려서 촬영을 하는 경우는 딜러사한테 차량 지원을 받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금전적인 지원은 전혀 없죠. 시승 차량을 쉽게 얘기해서 시승 차량을 받았는데 내가 이 차량을 산 것처럼 리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하지만 저는 그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받았다, 시승 차량이라는 걸 밝혔었고, 9월달서부터는 이제 공정거래법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영상 5분 간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받은 차량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행사 초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명확하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블로그, 포스트, 유튜브에도 이제 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릴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깨끗한 리뷰어로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영상이 재밌는 영상보다도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좀 그냥 정보 전달에 포커스가 맞춰진 약간 좀 다큐멘터리 식의 그런 좀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좀 더욱더 재밌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또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더 뭐랄까요, 구독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차는 당연히 그게 없겠죠, 차량 지원이. 왜냐면 제가 제 돈 주고 산 차량이기 때문에. 6,000명이라는 구독자 수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처럼 롱런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깨끗한 리뷰를 하게 된다면 뭐 언젠가는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수치에도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슴없이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점, 그런 부분들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다른 뭐 일이 있어서 뭐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바쁜 핑계로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답글을 잘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항상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또 신차 출시가 많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신차 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빠르면서도 정확한 그런 정보 전달 하기 위한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